음란물 예방 교육은 반드시 이긴다. 이 칼럼은 월드뷰 2021년 8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한국가족보건협회 청소년문헌 정보국에서 쓴 칼럼입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는 2015년 청소년 에이즈 예방 및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비영리 단체로 출범했다. 이후 에이즈 예방을 위한 5개 광고 캠페인, 전단지 무료 배부, 월간지 발행, 에이즈 실태조사 및 생명존중 교육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2019년 사단법인으로 승인받아 금연, 금주 코칭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가족보건협회는 가정과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 청소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며 바른 성가치관을 가지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일반화된 청소년들의 음란물 중독. 2015년 3월 교육부는 처음으로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현장에서 교사는 야한 동영상의 준말, 야동 대신에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야동이라고 하는 가벼운 표현이 음란물의 파괴적인 영향을 희화화하므로 일그러진 성의식을 직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란이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2013도 6345 판결. 이것은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선다. 존중, 보호돼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것을 말한다. 또한 음란물은 사회 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2006도 3558 판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음란물 시청은 눈으로 짓는 간음이다. 2012년 5월 정부는 전국 청소년 12,25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의 39.5%가 음란물을 본 적이 있는데 그중 14.2%는 음란물을 본 뒤 실제로 따라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음란물을 본 일부 학생들은 음란 채팅이나 음란 문자와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해봤거나 몰카 촬영을 해봤다고 한다. 음란물을 본 청소년의 약 2%가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셈이다. 2016년 8월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NS를 이용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시 배포한 혐의로 10대 청소년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5에서 19세로 같은 해 2월부터 스마트폰 무료 채팅 앱을 통해 음란물 공유방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소유한 음란물을 공유했다. 음란물을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한 사례다. 음란물의 소비자인 청소년이 재생산자가 되어가고 있다. 음란물의 위험성. 음란물을 즐기다 보면 자신이 음란물에 의해 성애화된 상태에서 상대방도 자신과 같을 것이라고 부지불식간에 단정한다. 그리고 자신의 성애화된 내면을 세상과 상대방에게 투사한다. 즉, 음란물로 지배된 자신의 내면만큼 다른 사람들 역시 그럴 것이라는 착각에 이른다. 그래서 선물이랍시고 음란물을 SNS로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뜻밖의 그것을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대방의 고발로 이어져 졸지의 성희롱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음란물을 자주 접함으로 그 자극이 일반화되고 체화된 것이다. 내가 듣고 보는 것이 곧 내가 된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명심시켜야 한다. 내가 보고 듣고 즐긴 것이 결국 나의 심령 깊숙한 곳을 구성하게 되고 결국 그 심령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래서 음란물은 적당히 볼 대상이 아닌 근절의 대상이다. 음란물이 끼치는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2011년 고등학생들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과 성범죄와의 관계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음란물을 많이 볼수록 각종 성범죄를 일으키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충북 7개 학교에 고등학생 1,5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음란물을 매일 3시간 이상 보는 학생 중 47.6%는 강제 키스나 애무를, 35.7%는 강간이나 중간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답했다. 즉, 음란물이 성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이다. 음란물을 매일 30분 이내로 보거나 전혀 안 보는 청소년의 성범죄 비율은 2.9%에 그쳤다. 그래서 음란물을 인간의 성적 충동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건강한 해방구로 보는 것은 틀린 견해다. 작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N번방 사건의 충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카카오톡 등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일컫는 일명 N번방 사건을 단순히 음란의 결과물로 보는 것은 오산이다. 대부분 중독 전문가는 N번방 사건을 접하는 순간 성중독된 부류가 집단으로 발각된 사건으로 파악했다. 즉, 음란 및 중독이 함께 섞여서 범람하는 현 세대의 모습이 매우 도식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 성범죄는 급격히 증가 중이다. 이런 사회적 현상 속에 크리스천 양육자들은 그저 말세구나 말세야 하며 혀를 차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다음 세대에게 음란물의 문제점 및 음란물 시청이 죄임을 가르쳐 예방교육을 하고 이미 음란물에 젖은 아이들에게는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평균 수명 50세를 넘기기 힘들었던 과거와 달리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길어진 수명만큼 감사하며 그 시간을 영혼 돌봄에 귀한 일에 쓰지 않고 오로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쾌락을 쫓는 일에 세월을 허비한다면 특정 물질이나 행위에 중독되는 길로 치닫기 쉽다. 성령의 역사 없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며 수목같이 긴 인생을 살다 보면 쾌락에 중독된 삶으로 치닫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른바 중독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과 같은 심각한 성중독. 알코올이나 니코틴, 마약 중독은 소위 물질 중독이라 부른다. 이런 종류의 중독은 티나는 중독이다. 그러다 보니 그나마 중독된 자신의 상태를 중독으로 인지하고 치료를 받거나 주변의 도움을 구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더 높다. 그런데 최근에는 쇼핑, 도박, 성 같은 행위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소위 잘 티나지 않는 중독이다. 내성과 금단 증상 같은 생리적 의존성을 동반하는 충동 조절 장애는 도박, 섹스, 쇼핑 등의 행위 중독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습관화된 특정 행동이 갈망, 내성, 금단 증상, 사회 부적응으로 연결될 때 중독된 것으로 간주한다.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처럼 성중독자도 행위 자극 강도를 점점 높여야 한다. 중단할 경우 불안 초조를 느끼는 금단 증상을 겪는다. 이를 단순히 습관 정도로 여기고 넘어가선 안 된다. 중독된 뇌는 물질 중독이든 행위 중독이든 심리적 문제로 끝나지 않고 뇌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의 뇌에서 더 뚜렷하게 발견된다. 1954년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피터 밀러와 제임스 올즈는 쥐의 뇌에 전극을 꽂고 뇌의 어떤 부위가 전기 자극을 받으면 불쾌감을 유발하는지에 관해 실험했다. 놀랍게도 쥐들은 자신의 뇌를 자극하기 위해 시간당 무려 7,000번이나 지렛대를 눌렀다. 심지어 음식과 물은 쳐다보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지렛대를 누른 쥐도 있었다. 전기 자극이 가해진 뇌 부위는 쾌감 중추에 해당하는 측좌액이었다. 이후 연구를 통해 신경과학자들은 측좌액과 복측픽의 영역을 포함하는 보상회로를 밝혀냈다. 인간 뇌의 보상회로는 개인이 어떤 행동을 통해 혹은 어떤 물질을 통해 자극받기를 습관화했는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2년 독일 듀스부르그
에센대학교의 연구진은 독일 성인 남성 28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 피실험자들은 성적인 자극을 주는 사진을 보고 난 후 일반 사진에 대한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3년 9월에는 포르노 중독자의 뇌에 관한 연구가 발표됐다. 캠브리지 대학교 심리분석학 연구팀인 발레리 분 박사는 니코틴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의 뇌 특징이 성중독자의 뇌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포르노 중독 현상을 보이는 19명의 남성 환자의 뇌 활동과 19명의 건강한 자원봉사자와 뇌 활동을 MRI를 통해 관찰했다. 그 결과 포르노 중독자 19명이 포르노를 볼 때 이들의 뇌에서 알코올 마약 중독자의 뇌처럼 세 군데에서 과도한 활성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2014년 독일에서는 포르노를 즐기면 뇌가 쪼그라든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포르노를 많이 본 사람일수록 자극과 보상 반응을 담당하는 뇌 부위, 즉 대뇌의 바닥 핵 가운데 있는 선조체가 작아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음란물 시청은 치명적인 전두엽 손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 캐나다 라발 대학교의 레이첼 바르 신경과학 박사팀은 포르노를 정기적으로 시청한 사람들에게서 전체 피질의 29%가량을 차지하는 전전두엽 피질의 손상이 관측됐다고 발표했다. 이 부분이 손상되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강박적 행위 의지력 약화, 우울증, 발기부전 같은 성기능 저하가 생기기도 한다. 바르 박사는 음란물이 전두엽을 부식시킨다라고까지 언급했다. 전두엽이 망가지면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쉽고 심해지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으로 진행한다. 엠번방 사건은 이렇듯 음란물의 집단으로 중독돼 뇌의 보상체계와 전두엽이 망가진 세대들의 한 단면이 드러난 사건이다. 크리스천 양육자들은 자녀에게 음란물이 눈과 마음으로 저지르는 죄임을 가르치되 그것에만 그치지 말고 전술한 몇 가지 음란물의 폐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음란물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가르침받은 아이들은 이후 음란물을 접했을 때 그 음란물이 자신을 심리적으로만 변화시킬 뿐 아니라 뇌, 즉 자신의 신체를 변형시킨다는 것을 은연중에 생각하며 접하게 되므로 이전과는 달리 상당한 거부감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딱 한 번에 음란물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덜 보려고 노력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보면서도 내 뇌가 망가지고 있겠구나 하며 생각하다 보니 덜 몰입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음란물 예방 교육을 받은 아이의 소감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도파민이라는 신경 조절 물질, 천연의 에너지 자산을 주셨음을 교육하며 아이들과 음란물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하거나 하고 싶다는 의욕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이 도파민이란다. 인간이 이를 해내어 얻는 쾌락, 즉 성취감이나 도취감 또한 도파민과 관련돼 있단다. 라고 시작하면 좋다. 도파민은 분비가 많이 될수록 쾌락을 더 강하게 느끼며 두뇌 활동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작업 속도, 정확도, 목표 지향적 행동, 인내, 끈기 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일 중독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투자 시간 대비 높은 효율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도파민의 분비와 수용체 작용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람이다. 무기력감을 제거하고 작업 능률을 올릴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이른바 각성제는 기본적으로 도파민의 역동을 늘린다. 도파민 분비 자체를 촉진하거나 도파민의 재흡수를 막아서 도파민의 지속 시간과 양을 늘리는 것이다. 문제는 음란물 시청과 자위를 동반하며 도파민 소모를 하는 성중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독성 행동에 의한 반복된 자극으로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되면 항상성 유지를 위해 시냅스, 후신경세포에 있는 도파민 수용체가 순간적으로 감소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 수용체가 다시 복구, 증가하는 상향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시점은 이미 중독 행동이 중단된, 즉 도파민 폭풍이 끝난 상태이므로 각종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소중한 도파민이 재앙의 도파민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음란물 중독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 속에서 집중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도파민을 M1대 폭풍처럼 소비하는 것이다. 도파민 수용체 고장을 겪은 인간의 뇌와 심신은 점점 망가질 수밖에 없다. 2019년 9월 서울 강남에서 열린 성경적 결혼과 연애 멘토링 포럼에서 음란물이 왜 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주는지 강연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음란물이 죄임을 알게 해줘서 감사하다. 스마트폰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청년들의 결단이 줄을 이었다. 음란물 못지않게 위험한 것은 음란물 예방 혹은 근절 교육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라며 차세대를 포기하는 듯한 양육자의 태도이다. 성중독과 각종 호르몬에 대한 내용부터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